공유결합의 화학식 하는 거를 이렇게 배웠죠. 그치? 근데 화결합을 한다고 해서 왜 결합한다고 얘들아? 모든 물질은 누구를 찾으려고? 안정을 찾으려고 결합하는 거야. 아, 나 사실 안정 찾으려고 결합했어. 근데 결혼해서 안정적이 됐나? 안정적이 됐어. 근데 자녀를 낳으니 훨씬 더 안정적이 돼. 애를 안고 있을 때 진짜 세상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모든 호르몬이 나오는 기분이었어. 그래서 돈을 벌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한 거야. 결합이라는 건 그래. 훨씬 더 안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게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온결합 했었고요. 두 번째가 무슨 결합입니까, 얘들아? 공유결합이에요. 자, 이 공유결합에서 몇 가지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죠. 근데 이 공유결합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공유결합은 전자를 얻지 못한 누가요, 얘들아? 비금속이 전자를 얻지 못하다 보니 전자를 얻지 못한 부분에 옥텟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비금속 원소와 또 다른 비금속 원소가 부족한 전자를 무엇합니까, 얘들아? 공유하는 게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거 첫 번째 볼게요. 이 공유결합에 누구로 봅니까, 얘들아? 형성으로 보는데요. 주기율표에 몇 쪽으로 봅니까, 얘들아? 17쪽. 그 다음에 몇 쪽이 있어요? 16쪽. 그 다음에 몇 쪽? 15쪽의 기본 공유결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루이스 전자정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뒷단원을 당겨서 수업하는 거예요. 뒷단원을 당겨서 수업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효과적이라서 당겼는데요. 누구라고요, 얘들아? 루이스 무슨 점식? 전자 누구요, 얘들아? 점식. 무슨 뜻이냐면 루이스라는 사람이 화학결합을 할 때 결합에 참여하는 누구를요, 얘들아? 전자를 점으로 찍어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표현했어요. 그 중에서 누가 있냐면 대표적인 17쪽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야, 얘들아? 3개야. 우리 원자에서 전자를 채울 때 봐서 아시겠지만 안쪽 K 껍질부터 채우고 L 껍질 채우고 그 다음에 N 껍질 채울 때 부족한 전자에 대해서 전자를 뭐하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공유결합을 할 건데요. 17쪽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 플로린이에요. 17쪽의 대표 주자가 플로린이야. 플로린 원소 기호를 쓰고 네 군데다가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껍질에 7개의 전자를 점으로 찍습니다. 이 동그라미 한 군데 최대 전자가 몇 개 들어가요? 2개. 점으로 찍는데요. 한 번에 한 개씩만 돌려서 찍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만 전자를 얻으면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되는 거야. 근데 아무도 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혼자 있는 전자, 무슨 전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홀전자라고 얘기해요. 무슨 전자, 얘들아? 홀전자. 그치? 그런데 저 플로린이 아무도 전자를 주지 않으니까 또 다른 누구예요, 얘들아? 플로린을 동원합니다. 또 다른 플로린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이렇게 됐어. 됐습니까? 자, 그럼 저기서 이제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 자, 플로린 원자 2개가 마주보고 있는 홀전자를 이렇게 공유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얘도 이렇게 공유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 되죠. 플로린 원자 2개. 그래서 누가 됩니까, 얘들아? F2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F2가 되죠. 됐나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대로 안정을 찾습니다. 얘는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안정적이에요. 이때 저 멀리서 또 다른 플로린이 다가와요. 야, 나도 껴줘 하고 다가와요. 좋나요? 싫어요. 이미 내가 안정을 찾았는데 제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하죠, 얘들아? F2는 야, 저리 꺼져 하고 주변의 모든 입자들을 무엇시켜요, 얘들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입자들을 분산시키려는 성질을 가진 입자가 되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분산시키려는 성질을 가진 입자 뭐라고 해요, 얘들아? 분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분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분자는 누구만 가능한 거야? 공유결합 물질만 가능한 거야. 자, 볼게요. 여기 이온결합 물질이 있어요. 이 이온결합 물질 NaCl 보세요. 염화나트륨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나트륨이온 주변에 염화이온 주변에 나트륨이온이 끊임없이 달라붙는다 그랬죠. 얘네는 분산되려는 성질이 없어요. 근데 고이가 어느 문구에서 틀려오냐? NaCl 분자는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1대1의 결합비를 이룬다는 뜻이다. 거의 다 맞았어. 근데 NaCl을 분자라고 부르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영과고 출신 학생도 이 문구를 틀려왔어.
와가지고 나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어느 문구에서 대체 틀린 거예요? 학교에선 정답만 나오니까. 야 NaCl이 왜 분자야? 하더니 아씨 이런 표현을 썼어. 고2 때부터는 기초가 살짝 약하면 많이 낚입니다. 고1 때보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만 분자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16쪽에 누구로 들어가요? 산소로 들어갑니다. 자 산소 원자과 전자 몇 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야. 됐나요? 이제 홀전자가 몇 개야? 2개야. 자, 이 2개를 공유결합을 완성해야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홀전자는 그냥 결합을 하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애들. 너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그래서 주변에 다른 원자가 오지 않는 홀전자는 끌고 와서 결합을 해요. 됐나요? 근데 우리 작년에 분명 이걸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렇게 공유결합선이 하나야. 요거 우리 무슨 결합이라고 얘기했었는지 기억나나요 얘들아? 단일결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에. 자 그 다음에 산소 원자는 플로린 원자랑 당연히 크기가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그래서 O2 이렇게 되고요. 얘를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이중결합이다 라고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이중결합이다 라고도 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중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고2에서 올해 어디서 틀려왔냐? 산소 원자 사이에는 단일결합이 2개 있는 거다. 아니요. 단일결합이 2개 있는 거다 라고 할 거면 이중결합이라는 표현을 왜 만들었어요? 그치? 단일결합이 2개 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산소 원자 사이에는 이중결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질소 원자과 전자 몇 개가 돼요 얘들아? 5개가 돼요. 됐나요? 홀전자가 몇 개가 돼요 얘들아? 3개가 되죠. 원자과 전자 몇 개 얘들아? 5개. 자 마주보는 홀전자는 그대로 공유결합을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끌고 오셔야 돼요. 끌고 와. 끌고 와. 됐나요?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공유결합했을 때 이렇게 공유결합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됐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그래서 무엇하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얘가 N2가 됩니다. 자 마주보고 있는 곳에 결합선이 3개가 있고요. 무슨 결합이 됩니까? 얘들아? 3중결합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3중결합이 돼요. 여기서 이제 특이사항을 하나씩 알려줄게요. 단일결합을 하는 플로린 있죠. 플로린 말고 단일결합을 하는 또 다른 원자를 알아두셔야 돼요. 걔가 누가 있냐면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하나만 있는 누구예요 얘들아? 수소. 얘도 단일결합밖에 못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플로린 밑에 주기율표에 염소가 있거든요. 염소 무엇합니까 얘들아? 무슨 결합밖에 못해? 단일결합밖에 무엇합니까? 못해요. 얘도 단일결합밖에 못해요. 됐나요? 요렇게 됩니다. 자 시험 문제는 절대 F2, O2, N2라고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X2, Y2, Z2로 나와요. 그런데 X2, Y2, Z2가 F2, O2, N2일지 H2일지 Cl2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 잘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X2가 F2일지 H2일지 Cl2일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산소의 능력은 결합선이 반드시 2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산소는 어떤 게 가능하냐? 비공유전자쌍 2개를 가지고 단일결합 2개가 가능하고요. 됐나요? 이중결합 하나를 하셔도 되고 단일결합을 2개를 만들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됐을까요? 자 이제 질소로 갈게요.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일결합을 3개를 해도 되고요. 3중결합을 하나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단일결합 하나, 이중결합 하나. 반드시 질소 주변에 결합선이 몇 개이면 돼요? 3개이면 돼요. 단일결합 3개, 단일결합 하나, 이중결합 하나,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3중결합 하나. 결합선이 3개이기만 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고2다 보니까 사실은 수업하는 동안 한 번에 기억하는 양도 좀 많더라고. 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뭘로 갈 거냐면요. 자, 그랬어. 근데 우리는 사실 F2, N2보다 그 외 다른 분자가 훨씬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자, 그 외 다른 분자 중에 대표적인 게 누가 있어 얘들아? H2O가 있어.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NH3가 있어.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CH4가 있고 CO2가 있어. 됐나요?
우리 화학결합에 사중결합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런 다양한 분자들이 나올 때 어떤 분자부터 먼저 그려야 하나요? 라는 문제예요. 어떤 분자부터 먼저 그리냐. 자, 얘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 결합선을 많이 만드는 애를 먼저 그려주시면 돼요. 수소는 단일 결합밖에 못하죠. 근데 산소는 결합선이 몇 개여야 돼요? 벌써 2개여야 하는 애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심에 누가 들어가냐? 산소가 들어가면 돼. 산소를 먼저 그려놔.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홀전자가 2개지. 여기에 누구를 갖다 그리면 돼? 단일 결합을 하나밖에 하지 못하는 수소를 여기다가 갖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NH3에서 질소가 원자과 전자 5개로 결합선을 몇 개 형성하는 애? 3개. 이게 자꾸 대답해야 니네 머릿속에 들어간다니까. 질소가 결합선 몇 개? 3개 형성하는 애지. 그래서 먼저 질소를 그려놔. 그럼 나머지 수소는 무슨 결합이야? 단일 결합. 수소는 단일 결합. 수소는 단일 결합. 됐나요? 이렇게 갖다 붙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누가 있냐면 탄소가 들어가면서부터야. 탄소가 몇 쪽이야, 얘들아? 탄소가 몇 쪽이야? 14쪽이지.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4개야. 그래서 그 4개를 테두리에다가 갖다 먼저 그려. 탄소만큼 결합선을 많이 만드는 애는 없어. 그래서 분자 시간에 탄소가 들어가잖아. 무조건 탄소부터 먼저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를요, 얘들아? 수소를. 그 다음에 누구를요, 얘들아? 수소를 이렇게 해서 갖다가 결합선을 갖다 붙이면 돼. 됐을까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 하냐면 CO2죠. 자,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얘들아? 4개예요. 됐나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누굽니까, 얘들아? 산소를 양쪽에다 갖다 붙이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산소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어. 자, 마주보는 곳은 공유결합 했고요. 그렇지 않은 곳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전자를 끌고 오라 그랬죠. 그래서 너 끌고 와. 너도 끌고 와. 됐어. 얘 이쪽으로 끌고 가. 얘 이쪽으로 끌고 와. 공평하게 끌고 가야 돼. 한쪽에 몰아주면 안 되고. 맞죠? 그래서 양쪽에 무슨 결합? 이중결합을 하는 게 CO2예요. 자, HCN이 됐습니다. 수소는 단일결합, 질소는 삼중결합 하는데 탄소는 결합선이 몇 개? 4개로 이렇게 원자과 전자 4개를 찍습니다. 자, 누구 한다고요, 얘들아? 수소가 단일결합으로 끝. 질소가 옆에 가서 붙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찍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너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이렇게 돼. 됐나요? 그러면 여긴 단일결합, 여긴 몇 중결합, 얘들아? 3중결합.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요, 결합한 공유 전자쌍을 선으로 그려. 선으로 그렸을 때 우리 이렇게 되거든요. CO2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것을요, 루이스 무슨 식이라고 얘기하냐면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학교 내신 주관식에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쇼. 단 분자 내 존재하는 얘네들을 우리가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그래. 얘네들을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았죠. 비공유 전자쌍을 반드시 표시하시오. 구조식은 원래 루이스 비공유 전자쌍을 표현 안 해도 돼. 표현 안 해도 되는데 반드시 그리시오라는 문구가 있으면 비공유 전자쌍 그려줘야 돼요? 안 그려줘야 돼요? 그려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주관식에서 그런 문구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공유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만 누구라고 합니까? 얘들아, 분자라고 합니다. 자, 이번 바뀌는 교과서가 어느 출판사 건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이제 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별로요, 다 다르기는 하는데요. 세 번째, 무슨 결합이라는 결합이 있어요, 얘들아? 금속 결합이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이거 이상의 물질이 없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이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 마지막이 무슨 결합 물질이야, 얘들아? 금속 결합 물질. 물질이 3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속 결합 물질 누구끼리 결합했다는 거야, 얘들아? 금속끼리 결합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무엇합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철 덩어리가 있어요. 철 덩어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금속의 특징이 무엇이냐? 금속의 특징이요,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1개나 2개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마그네슘이 양성자 12개짜리야. 그럼 전자도 몇 개짜리야? 12개짜리. 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야, 얘들아? 2개야. 야, 마지막 껍질에 원하는 전자가 8개인데 너네 너무 많이 부족하지 않니? 야, 니네 떠나려면 떠나!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금속들은 마지막 껍질의 전자에 관심이 없어요. 가려면 가. 그래서 이 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얘들아? 자유전자라고 불러요.
따라해볼까요? 무슨 전자? 자유전자. 그치? 자, 그래서 이 금속의 대다수가 마지막 껍질의 자유로움을 부여하면서 본인 스스로는 양이온으로 존재를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철 Fe2+로 존재하려고 해요. Fe2+로 존재하려고 해요. 항상 본인은 양이온으로 존재하려고 하고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들을 저 멀리 띄워놓습니다. 네 마음대로 저쪽으로 떠나가 봐. 이렇게 저 멀리 띄워놔요. 그런데 무엇합니까 얘들아? 저 전자가 떨어져 나가려고 했더니 이웃한, 저 위에도 사실은 Fe2+가 있겠죠. 이웃한 양이온이 누구를 못 떠나게 얘들아? 자유전자를 가지 못하게. 야 일로 와. 일로 와. 야 너 어디가? 결국 나의 전기적 인력으로 당겨 안 당겨? 당겨. 단 저 전자는 어쨌든 원자의 주변에 계속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얘들아? 계속 움직이면서 돌아다녀. 그게 금속이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온 결합은 뭐라고 해요 얘들아? 금속 양이온 플러스 비금속 음이온으로 돼 있다고 했고 누구는요 얘들아? 공유 결합은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금속 결합은 어떤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금속 무슨 이온 얘들아? 양이온 플러스 누구로 되어 있어? 자유 누구로 되어 있어 얘들아? 전자로 되어 있어. 금속 양이온 플러스 누구로 되어 있어 얘들아? 자유전자로 되어 있어. 그래서 저런 입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 그럼 금속 결합한 저 물질은 어떻게 표현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부에 철 원자가 수십만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금속 결합을 표현하는 무슨 식? 화학식.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얘네들은 원소 기호만 표기해줘요. 개수가 너무 많으면 우린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금속 결합 물질은 그냥 원소 기호만, 구리, 마그네슘, 칼슘, 원소 기호만 표기를 해주죠. 됐나요? 몇 개다 이런 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화학결합으로 나눴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학결합을 배웠고요. 세 번째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화학결합 물질에 드디어 전기성으로 들어갑니다. 화학결합 물질의 무슨 성 얘들아? 전기적 성질, 전기성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이거는 이제 학교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안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자, 무슨 결합으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이온 누구로 들어가요? 결합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온 결합으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적 성질 사실 통합과학에서 다 배웠어요. 누구와 누구로 나눠집니까? 고체와 누구로 나눠져요? 액체로 나눠지는데요. 이온 결합했을 때 여러분들은 요 단원에서 NaCl만 생각해도 우선 괜찮습니다. 염화나트륨이죠. 우린 역대 교과서에서 늘 NaCl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고1 때도요. 자, NaCl이 고체로 존재한다? NaCl 원래 고체로 존재하지 소금. 맞죠? 나트륨 이온 사방에 염화이온이 염화이온 사방에 누가 붙어있어요 얘들아? 나트륨 이온이 다다다다 붙어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다다다다 붙어있죠. 이렇게 다들 뭐에 있어요 얘들아? 붙어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이렇게 붙어있죠. 맞죠? 그래서 이온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얘들아? 결정이라고 얘기한 거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이온 결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얘네들 내부에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내부에 전자를 집어넣어 봅니다. 야, 우리 길 가다가 번개를 맞았어. 그럼 내 몸에 전류 흐르는 거 맞아 들려? 맞지? 근데 왜 이 사람들 번개 맞고 죽고 그래? 내 몸에 엄청나게 많은 전자가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 거야. 이 전자가 들어와서 내 몸을 흘러다녀. 흘러다니면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전자가 들어왔죠. 야, 내가 뛰어가면서 쓰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지. 그치? 근데 근본적으로 내가 밥 안 먹으면 뛸 수가 없어요.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서 쓰는 거야. 전자가 이동하면서 쓰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야? 전기 에너지야. 그러려면 이 내부에 전류가 흐르려면 전자가 내부를 지나갈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얘를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서 이 내부에 전자를 넣어줘.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양이온 입장에서 전자가 너무 좋아. 원래 플러스는 마이너스 좋아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 좋아하잖아. 그래서 얘가 너무 좋으니까 전자를 자기 앞에 뭐 해버려? 자기 옆에 붙여버려. 고정시켜버리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음이온 쪽으로 전자가 들어가. 어떻게 되죠 얘들아? 음이온은 전자를 너무 싫어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염화이온이 전자 야 꺼져 하고 튕겨나가. 결국 전자는 이 물질 내부로 이동을 해요 못해요 얘들아? 못해요. 됐나요?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 이온 결합 물질은 전류가 흘러요 흐르지 않아요 얘들아? 흐르지 않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액체 상태 소금의 녹는 온도가 803도야. 그래서 우리 집에서 소금을 녹일 수는 없어. 선생님 소금 물에 잘 녹던데요. 그럼 물에 녹은 거고요. 여기서 소금을 녹이는 건 무슨 액이라고 얘기하냐면 용융액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액이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용융액.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험실에서는 도가니에다가 젤을 넣고 녹이거든요. 우리 가스불 있죠? 집에서 쓰는 화력 좋은 가스불이 450도예요. 450도인데 450도로 아주 세게 후라이팬 가열해도 후라이팬이 안 녹기는 해요. 근데 그 후라이팬 800도로 가잖아요. 녹을 수 있어요. 근데 소금은 그거보다 녹는 온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집에서 못 녹이죠. 우리가 국자에다 설탕 집어넣고 설탕을 알코올 램프에다가만 가열해도 녹아 안 녹아? 녹아. 설탕은 잘 녹아. 설탕 공유결합 물질이야. 그런데 소금은 이온결합 물질이죠. NA와 CL 사이에 누가요, 얘들아? 결합력이 너무 세서 도가니에 넣고 가열하잖아요. 803도가 넘어가면 그때서야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분리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싹 떨어지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여기다가 무슨 장치를 연결해줘? 전원장치를 연결해줘.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오고요. 플러스 극으로는 전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나오고요. 플러스 극으로는 전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전자를 물질 내부에 있는 누군가가 받고 그 다음에 물질 내부에 있는 누군가가 이 전선으로 전자가 줘야 전체적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구조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이 전자를 받으러 무슨 이온이 가요? 네, 양이온이 가서 받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극에 전자를 주러 누가 가요? 음이온이 가요. 음이온이 이 전자 원래 내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 가져가. 그래서 플러스 극에 주는 거야. 이러면 물질과 회로 전체적으로 전자가 무엇하는 구도가 돼요, 얘들아? 이동하는 구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되죠. 자, 그래서 액체, 용융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요. 작년 통합과학에서도 엄청 강조했어요. 이거 무조건 나온다 그랬어. 액체 상태에서 이온결합 물질의 전류가 흐르는 이유가 뭐예요, 얘들아? 네, 이온이 무엇할 수 있기 때문이야, 얘들아? 자유롭게 무엇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 주관식에 엄청 잘 나온다 그랬었어. 이게 고등학교 2학년에서 또 나와. 됐을까요? 그래서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전자를 주고 뭐 할 수 있어요, 얘들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하다, 얘들아? 액체 상태에서 이온결합 물질은 전류가 흐른다야. 됐을까요? 이렇게 돼. 자,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은 필기할 게 별로 없기는 해요. 무슨 결합 물질? 공유 무슨 물질? 결합 물질. 공유 무슨 물질, 얘들아? 결합 물질. 야, 공유결합 물질에 어떻게 전류가 흘러? 공유결합 물질은 누구 플러스 누구야, 얘들아?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으로만 되어 있어. 전자를 공유할 수는 있어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 따라서 얘네들은 어떤 상태에서도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얘들아? 전류가 안 흘러. 됐나요?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이온결합 물질에 그 화학결합 물질에 전기분해로 들어갈 거예요. 화학결합 물질에 무슨 분해로 들어간다고, 얘들아? 전기분해로 들어가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잘하는 게 수학하고 과학밖에 없어서 근데 이건 내가 잘했다는 거지 진짜 절대절명으로 잘한 건 아니야. 수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성적이 떨어졌고 유일하게 내가 성적을 안정적으로 좀 고득점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사실 과학이었는데요. 자, 자부하던 화학이 이 부분을 내가 지금 틀렸었어. 고등학교 때. 그래서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자, 이온결합 물질의 무슨 분해, 얘들아? 전기분해. 이온 누구요, 얘들아? 이온결합 물질에 이래다. 화학결합 물질에 전기분해로 들어갑니다. 전기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쟤네들을 각각의 원소로 분해하는 건데요. 역시나 여기서도 첫 번째 누구를 분해합니까, 얘들아? NaCl의 무슨 분해로 들어가요? 전기분해로 들어갑니다. NaCl의 무슨 분해로 들어가요, 얘들아? 전기분해로 들어갈 거야. NaCl 전기분해를 어떻게 시키냐? 아까도 말했지만 자, 실험 장비를 고르시오라는 그림이 학교 시험 문제 또 나와요. 그럼 그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가니에다가 누구를 집어넣냐? NaCl 누구를 집어넣어요? 고체를 집어넣어요.
고체를 솔리드의 약자인 S를 씁니다. 얘를 집어넣고 가열해. 그러면 803도가 넘어가면 각각의 이온으로 나눠진다 라고 했죠. 쟤네들이 저렇게 이온으로 나눠지는 거 뭐라고 표현한다 라고 얘기했었지 얘들아? 이온화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자, 각각의 이온으로 나눠지는 걸 이온화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전원장치를 연결해요. 고등학생한테도 물어봐도 저 긴 짝대기가 무슨 극인지 여전히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건전지를 표시할 때 긴 짝대기가 무슨 극이에요, 얘들아? 플러스 극이고요. 자, 짧은 짝대기가 무슨 극이에요? 마이너스 극이에요. 우리 플러스 쓸 때 세로로 긴 짝대기 있지? 그러니까 플러스 극은 무엇합니까? 세로로 긴 짝대기가 있는 게 플러스 극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무엇합니까, 얘들아?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와요. 플러스 극으로 전자를 줘야 해요. 자, 그런데 전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마이너스 극 끝에서, 전자를 주는 것도 플러스 극 끝에서, 물질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런데 우리 통합과학에서 배웠지. 이제 화학에서 산화환원이 없어졌거든요. 통합과학에서 뭘 배웠었냐면 여기서 염화이온이 전자를 줄 거죠. 전자를 잃는 화학 반응. 무슨 반응이야? 산화야, 환원이야? 산화지. 그치? 그래서 요 아래에서 누가 일어납니까, 얘들아? 산화가 일어나. 여기서 전자를 받아들이는 누가 일어납니까, 얘들아? 환원이 일어나. 됐나요? 그래서 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각각에서는 산화와 환원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플러스 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자, 칠판 보세요. 플러스 극으로 염화이온이 전자를 상납하러 갔어요. 전자 달라며. 나트륨 이온은 못 줘. 전자가 부족해서 내가 줄게. 그래서 염화이온이 전자를 주러 가. 그런데 염화이온이 저 전자를 주게 되면 염소 원자가 어떤 상태가 돼, 얘들아? 홀 전자가 하나 남아있는 상태가 돼. 그럼 얘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염화이온을 주자마자 얘는 잽싸게 누굴 만들어야 돼? 또 다른 Cl과 공유결합을 해서 Cl2를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염화이온이 혼자 끌려가, 둘이 끌려가, 둘이 끌려가야 되죠. 2Cl-야. 됐을까요? 이렇게 끌려가서 Cl2가 되면서 두 개의 전자를 무엇합니까, 얘들아? 내놓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무슨 극에서, 얘들아? 마이너스 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얘들아? 마이너스 극에서는 이제 무엇 할 거야, 얘들아? 전자를 받아야죠. 누가요? 나트륨 이온이 끌려가서요. 나트륨 이온이 끌려가서 전자를 받아서 누가 될 거예요? 나트륨이 될 거예요. 됐나요?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야, 우리 과학은 균형을 되게 좋아해. 플러스 극에서 전자 2개 잃었지.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도 전자를 2개 받아야 돼. 이름만큼 받아야지. 맞지?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몇 명이 끌려가? 2명이 끌려가는 거 맞아? 들려, 얘들아? 2명이 끌려가. 그러면 나트륨 금속 덩어리가 몇 개가 생겨, 얘들아? 2개가 생겨. 그치?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전체 반응식을 써. 자, 남자애들이 제일 많이 실수해요. 사실 여자애들은 막 주의를 주면 그 부분을 기억해서 좀 잘해오는데 남자애들이 꼭 이거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뭐라 그래? 나트륨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나트륨이 된다라고 써야 되는데 나트륨이 전자를 받아서 나트륨이 된다라고 써오는 거야. 남학생들 조심하세요. 알겠죠? 자, 나트륨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나트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무엇하죠? 화살표 오른쪽에 전자 2개 있고 화살표 왼쪽에 전자 2개 있어요. 똑같은 문자를 더하려면 요거 이항해야 되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연산부호로 바뀌면서 이거 두 개 소거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염화이온 2개, 나트륨 이온 몇 개? 2개 있습니다. 쟤네 둘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얘들아? ENaCl이라고 쓰시면 돼요. 얘네들이 분해됐을 때 2개의 NA가 나오고요. Cl2가 몇 개가 나와요? 하나가 나옵니다. 됐을까요? 자, 그랬을 때 자, 누가요, 얘들아? 요 나트륨 이온이 나오는 쪽이 마이너스 극이거든요. 얘가 나오는 쪽이 무슨 극이에요? 플러스 극입니다. 자, 이 화학식 앞에 있는 숫자가 생성된 물질의 무슨 비에 해당합니까, 얘들아? 개수비에 해당해요. 생성된 물질의 개수비야. 그 생성된 물질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얘들아? 2대 1인 거 맞아. 그런데 이제 화학에 와서 우리가 무슨 표현을 쓸 거냐면 여러분들 원자가 작아요, 커요? 굉장히 작습니다. 절대 눈에 보이지 않죠. 그치? 원자 작아요. 분자도 작아요. 이온도 작아요.
이렇게 작은 애들은 우리가 개수로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마늘 사러 마트에 갔어. 아주머니 마늘 3개만 주세요. 야 마늘 3개를 누가 파니? 작아서. 맞지? 이런 애들은 묶어서 덩어리로 파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마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래 팔 때 요즘은 마트가 다양한 상품화되었으니까 그렇지만 항상 예전엔 마늘을 팔 때 100개를 묶어요. 100개를 묶어서 마늘 한 단이라고 안 해요. 마늘 한 접이라고 합니다. 오징어는 10마리를 묶어서 한 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파는 묶어서 한 단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어떤 채소를 몇 개를 묶었냐에 따라서 묶음의 단위가 다른 것처럼 화학에서도 너무 작은 애들은 묶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요. 그러면 화학에서는 원자나 분자나 이온을 몇 개를 묶느냐? 자, 이제 이게 완전 머릿속에 박혀야 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따라해봐. 뭐라고 얘들아?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는 묶어야 실험이 가능한 상태가 돼. 그래서 항상 우리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를 묶어서 몇 몰이라고 얘기할 거야? 1몰이라고 얘기할 거야. 몇 몰이라고 얘기할 거야? 1몰. 저게 한 묶음이야. 됐나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 실험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누구요 얘들아? 네,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의 몰수비가 몇 대 몇이 됩니까 얘들아? 2대 1이 되는 거예요. 몰수비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얘들아? 2대 1이 됩니다. 그렇죠. 됐나요? 자, 이렇게 되고요. 사실 이전 교과서에서는 강조하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이번 교과서에서 강조하면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CL2의 특징이야. 선생님은 이 실험을 중학교 때, 그러니까 이 실험은 아닌데요. CL2 기체를 발생시키는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 이 실험할 때 뭐 하냐면 실험하다 애들이 뭐라 하냐면 야 누구 방구 꼈냐 이게. 이게 달걀 썩은 냄새가 살짝 납니다. CL2 기체가. 그래서 교과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극적인 누가 난다 얘들아? 냄새가 난다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땐 실제 교과서에 달걀 썩은 내가 난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 다음에 CL2가요. 무슨 색입니까 얘들아? 황록색을 띄어요. 그래서 황록색 기체가 발생하는 쪽이 무슨 극이야? 플러스 극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극에서 나트륨 나오지. 야 나트륨 금속이야. 쟤는 기체야 아니야? 기체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플러스 극에서는 뽀글뽀글 기체가 발생하죠.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 금속 덩어리가 저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색에 얘들아? 은백색의 광택이 나는 물질이 붙어 있다. 이게 무슨 극이 됩니까 얘들아? 마이너스 극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특징을 알려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물질이 누구냐? 라고 묻는 문제도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자, 어쨌든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몇 대 몇의 몰비 얘들아? 2대 1의 몰수비로 물질이 발생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자, 누굽니까? H2O의 무슨 분해예요 얘들아? 전기 분해예요. H2O의 무슨 분해 얘들아? 전기 분해. 됐나요? 자, H2O의 전기 분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누굴 볼 수가 있냐면 자, 누구요 얘들아? 이렇게 해서 H자 유리관을 준비하고요. 예전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 실험을 해줄 때는 그냥 스포이트 2개 갖다가 실험을 해줘도 요거는 이제 보였었어요. 이 안에다 뭘 집어넣지 얘들아? 물을 집어넣어. 그런데 문제는 순수한 물은 공유결합 물질로서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우린 누굴 넣어주셔야 돼요 얘들아? 전해질을 넣어주셔야 돼요. 소량의 전해질을 넣어줍니다. 많이 넣어주면 안 돼요. 자, 소량의 전해질이라는 것은 무슨 결합 물질이냐면 이온 결합 물질을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돼요. 자, 여기다가 전해질을 집어넣을 때 이 전해질은 어떤 물질인지 선택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대신에 누구냐면 Na2SO4 읽어볼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황산나트륨. 그치?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Na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OH 수산화나트륨 저런 애들 넣어요. 그런데 염화나트륨 집어넣으면 안 돼요. 염화나트륨 집어넣으면 염화나트륨이 전기분해돼 버려요.
됐나요? 자,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여기다가 무슨 극을 연결할 거냐면요. 여기다 마이너스 극 연결하고 여기다가 이제 무슨 극 연결할 거야? 플러스 극 연결할 거야. 그럼 전해질이 들어가면 그때서야 전류가 좀 흐르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플러스 극에서 뭘 달라고 한다 그랬지? 까먹으면 안 되지. 고2 때 기억할 게 얼마나 많아. 수학도 어려운데. 플러스 극에서 물질한테 계속 야 전자 좀 줘. 맞지? 아까도 말했지만 플러스는 누구 좋아한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누구 좋아한다고? 플러스. 그치? 그래서 뭐 하냐면 플러스 극이 야 전자 좀 줘 그래. 그러면 전자를 주러 갈 수 있는 애가 H2O밖에 없어. 그러면 H2O가 전자를 어떻게 줄 거야? 야 여기 공유결합 물질 봐봐. 내가 이거를 외웠거든. 외웠다가 아주 옴팡지게 틀렸어. 이렇게 됐어. 전자를 달려. 어떤 전자를 줄 거야? 비공유 전자쌍을 줄 거야? 비공유 전자쌍은 원래부터 산소가 가지고 있던 전자이기 때문에 절대 산소는 줄막이 없어. 그런데 산소와 수소 중 누구는요? 산소는 유독 전자를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쟤는 왜 저렇게 책을 좋아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죠. 원자마다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전자를 좋아하는 성향을 지금 먼저 알아둡시다. 어차피 배울 거예요. 무슨 음성도라고 얘기해요? 전기 음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음성도? 전기 음성도. 무슨 음성도? 전기 음성도. 지금 학생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야씨 현민이 빨리 대답해. 무슨 음성도? 전기 음성도. 맞죠? 전기 음성도는 전자를 좋아하는 성향이야. 근데 그 전자를 좋아하는 성향이 산소가 수소에 비해 악권으로 커. 그러니까 산소는 전자를 줄 마음이 있어 없어 얘들아? 없어요. 그래서 산소가 뭐라 그래? 야 수소야 네가 전자를 줘. 난 줄 마음이 없어. 그래서 수소한테 떠나. 네 전자 원래 네 거 가지고 떠나. 그리고 네가 전자를 줘 그래. 그럼 산소는 두 군데가 비어 안 비어? 비지. 이러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산소가 수소를 주자마자 산소는 똑같은 산소끼리 잽싸게 공유결합을 해서 누굴 만들어야 돼 얘들아? O2를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H2O가 하나가 들어가야 돼? 두 개가 들어가야 돼? 예. 그렇지 두 개가 들어가. 이야. 그러면 수소 원자가 몇 개가 나와? 4개. 맞죠? 그러면 4개의 수소 원자가 한 명당 전자 하나 내놓을 수 있지. 4개의 전자를 내놓고 얘는 4개의 수소 이온이 되는 거야. 됐을까요? 4개의 수소 원자가 전자 4개를 내놓고 누가 됩니까 얘들아? 4개의 수소 이온이 됩니다. 요거를 조금 더 여기 편하게 써줄게. 플러스 4개의 전자를 내놓죠. 됐나요? 이 식을 외웠더니 대번에 시험 때 틀리는 거야. 왜? 외울 거는 정말 많아지니까 점점.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쏟아져 나와. 야, 누가 전자 좀 받아. 그럼 전자를 받으러 무슨 이온이 와야 돼? 양이온이 와야죠. 음이온이 올 수는 없죠. 그래서 누가 옵니까 얘들아? 양이온이 와야 돼. 음이온이 와. 근데 얘는 이온이 있어 없어? 이온이 없어.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야. 자, 역시나 전자를 받으러 누가 옵니까 얘들아? H2O가 와요. 누구를 중심으로? 산소를 중심으로 무엇합니까 얘들아? 수소와 공유결합하고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무엇합니까 얘들아? 전자를 어디 받을 거야? 근데 산소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수소랑 공유결합을 했잖아. 이 전자는 원래는 수소 거지 내게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준대. 누가 공짜로 준다니까 신났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 얘들아? 산소가 수소야 너 떠나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나는 이 자리에 누가 전자를 나한테 아예 준대. 그러니까 난 너랑 공유하고 있는 전자인데 네 전자 가지고 떠나고 나는 전자를 받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 이 산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수소랑 공유결합하고 홀전자가 하나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네. 그리고 수소는 떨어져 나와. 이렇게 됐어. 근데 여기에 전자 하나를 받은 거 선생님 얘는 왜 안 내보내요? 되게 똑똑해. 한 번에 전자를 하나 받을지 2개 받을 수 있을지 알아 몰라 얘들아? 몰라. 전자를 받는 건 맞아. 그럼 최소 하나는 오겠지? 2개가 올지는 모르는 거야. 엄청 똑똑한 거지.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수소를 1개만 내쫓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전자를 받아 안 받아? 받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OH-가 되죠. 얘는 그냥 그대로 H야. 됐나요?
그런데 물 분자 하나가 분해되면 OH 마이너스 하나 H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전자가 몇 개가 나왔어? 4개가 나왔죠. 그럼 전자 몇 개를 받아야 돼? 4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4개를 받아야 돼. 근데 물 분자 하나당 전자 몇 개밖에 못 받아? 하나밖에 못 받아. 근데 얘가 전자 4개 됐잖아. 그럼 물 분자가 몇 개가 끌려가야 돼? 4개가 끌려가면 되는 거야. 맞나요? 그럼 물 분자가 4개 끌려가면 OH 마이너스 4개, 수소 원자 몇 개? 4개. 근데 수소는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 지금. 하나밖에 없지. 얘 무슨 결합해야 돼? 공유 결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여기서 물 분자 4개가 전자를 4개 받아들임으로써 수소 원자가 4개 나왔어. 그러면 얘가 잽싸게 H2를 몇 개 만들어낼 수 있어 얘들아? 2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맞죠? 됐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 H2가 2개인 결과. 그 다음에 4OH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날 수업하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수업하는데 금요반은 작년 초반부터 나한테 수업을 들었던 겨울방학 때부터 나한테 수업을 들었던 애들만 모였었어. 근데 선생님은 통합과학 수업할 때도 이걸 했었어. 그 공유결합 있죠? 이온결합. 이거를 작년 1월, 2월에도 했었거든. 그러니까 걔네가 이번에 2번째 이 수업을 듣는 거다 보니까 걔네들이 이거 할 때 진도가 되게 빨리 나가더라고. 그래서 금요반이 진도가 좀 빨리 나가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들이 그걸 듣고도 이걸 한 번 더 설명해 달라고 하더라고. 걔네가 이제 처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 좀 어려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산소가 너무너무 전자를 좋아해. 그래서 전자를 달라고 하는 플러스 극에서는 수소를 다 떠나보내. 야, 네가 전자 다 줘. 다 주고 옥텟 규칙을 지켜야 되니까 잽싸게 O2로 나와. 자,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받으러 물 분자가 가. 받을 데가 없으니까 수소를 내쫓아. 근데 한 번에 2개 받을지 하나 받을지 모르니까 무엇합니까 얘들아? 한 명만 내쫓아. 그래서 OH와 H로 나눠줘. 그럼 OH에 전자 하나 받을 자리가 있어 없어? 있어. 그걸 받으면 OH 마이너스가 돼. 그리고 떨어져 나온 수소 원자 하나가 있지. 근데 플러스 극에서 전자를 4개 내놓은지라 4개를 받아야 돼. 그럼 물 분자가 4개가 동원돼야 돼. 그래서 물 분자 4개가 분해됐더니 4개의 OH 마이너스가 나오고 무엇합니까? H도 4개 나오다 보니 잽싸게 H2 2개를 만들 수 있죠.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식을 정리할게요. 전체 반응식을 정리를 하면 우리 이제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 자, 위아래 다 합치는 과정에서 화살표 오른쪽에 전자 4개, 화살표 왼쪽에 전자 4개 없어지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4H 플러스 여기에 4OH 마이너스. 됐니? 이거 2개 합치면 뭐가 돼요 얘들아? 4H2O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4H2O 됩니다. 그럼 여기에 H2O 4개, 여기에 H2O 4개. 없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이 H2O를 분해하면 이 H2 플러스 O2가 나온다라는 결론이에요. 선생님이 수소 왜 먼저 쓰셨어요? 우린 사실 둘 다 비금속일 경우 원자 번호가 작은 애를 먼저 써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얘가 무슨 극에서 나왔어? 마이너스 극. 얘가 무슨 극에서 나왔어? 플러스 극에서 나왔죠. 됐나요?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발생한 물질의 무순비, 앞으로 얘네들의 개수를 몰수비로 표현한다 그랬죠? 몰수비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에요. 됐나요?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을 분해했을 때 둘 다 2대 1로 나오네요. NaCl과 H2O를 분해하면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둘 다 2대 1이네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기체의 무슨 비라는 게 나오냐? 여기 발생하는 기체 부피비라는 게 나와요. 수소기체가 2개 나올 때 산소기체가 몇 개 나오는 거야? 하나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걸 배웠어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면 너네 수소가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가스인 거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지? 선생님이 입으로 풍선을 불어. 무슨 가스가 많이 나와?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지. 이산화탄소 가스는 무거운 애예요? 가벼운 애예요? 무거운 애예요. 이산화탄소 가스는 무거워. 그래서 가스가 위로 올라가 아래로 내려가? 내려가.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풍선을 불면 떠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죠. 됐나요? 예전에 MIT 공대에서 캠퍼스 커플, 남녀 커플이 있었어요. 근데 남자애가 바람을 핀 거야.
여자애가 완전 열받았지. 그래서 남학생을 아주 티가 안 나게 소리 소문 없이 이산화탄소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MIT 공대 출신이라 굉장히 과학적으로 죽였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전문가가 붙지 않는 한 이걸 발견하기 어려웠던 이런 사건인데요. 이건 선생님이 방법을 여학생들한테만 알려드릴게요. 남학생한테는 안 알려줄게요. 여학생들 나중에 남자친구가 만약 바람을 피웠다. 나중에 써먹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남편은 가끔 가다가 선생님이 집에서 굉장히 과학적인 뭔가 이렇게 조합을 이룰 때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가스는 무거워요, 가벼워요, 얘들아? 무거워요. 자, 볼게요, 얘들아. 이산화탄소가 무거운 애야. 이산화탄소 풍선을 내가 몇 리터를 준비해? 2리터를 준비해. 수소가 가벼움의 대명사지. 이 풍선을 2리터를 준비해. 둘 다 가스가 이산화탄소 2리터, 수소 2리터 들어갔죠? 그치? 이산화탄소가 되게 무거우니까 이산화탄소가 들어간 이 풍선 안에 있는 개수는 많지 않나? 아니에요. 얘가 2리터고 얘가 1리터잖아요. 안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분자수랑 수소 분자수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무슨 기체는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무슨 수가 존재한다, 얘들아? 분자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2리터의 이산화탄소 풍선 안에 이산화탄소가 10개 들어있다. 그러면 수소도 2리터 속에 몇 개만 들어있는 거야? 10개만 들어있는 거야. 이 교실에 고등학생들이 15명 들어올 수 있어. 그럼 초등학생은 30명 들어올 수 있어? 아니야. 책상이 15개면 초등학생이든 유치원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몇 명밖에 못 들어오는 거야? 15명밖에 못 들어오는 거야. 기체는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부피가 같으면 같은 개수가 들어가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개수비가 2대1이야? 몰수비랑 개수비랑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몰수비가 2대1이야? 부피비도 몇 대 몇이야? 2대1이야. 자, 여기서 내신에서 나오는 거. 선생님, 얘도 몰수비가 2대1이잖아요. 그럼 부피비가 얘도 2대1이에요? 아니요. 왜요? 기체만 부피비가 몰수비랑 같아요. 기체만 부피비가 몰수비랑 같아요. 나트륨은 기체예요, 고체예요? 고체죠. 따라서 얘는 부피비가 2대1이 될 수 없습니다. 요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얘가 기체 부피비가 2대1이 안 된다 이거는요. 1단원을 배우면 이제 확실해져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1단원에 다시 한번 되게 확실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얘네들이 확실해지니까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